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간밤에 미국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 1월 22일부터 28일, 그러니까 1월 마지막 주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미국 경제의 어떻게 보면 얼굴인데, 실업자들이 이제 실업 수당을 청구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전문가의 예상과 실제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겠죠, 대부분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난해 이제 3월부터 지속하니까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증가할 거로 봤겠죠. 근데 현실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도 불구하고 9개월 내에 1월 마지막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가장 낮아요. 18만 3천 건인데 이것이 이제 얼마가 되는지 이제 중요한데, 과거 평균을 보면 뭐 19만 건 정도거든요. 19만 뭐 5천 건, 6천 건 이래 되는데, 실제 예상보다 낮아진 거죠.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19만 5천 건으로 봤는데 18만 3천 건이니까 일주일 동안에 1만 2천 건이 전문가 예상보다 작은 거죠. 또 이것이 2주 연속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 1만 1천 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가지고 실업률이 증가한다, 기업이 망가진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1, 2개월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것이 지속되고, 또 구인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채용 건수죠. 구인난도 역시 뭐 지속되고 있다. 그것도 전문가들 예상보다 그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오로지 뭐 기준금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분석에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가 왜 상승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니까 기준금리 그 인상 그 결과만 놓고 미국 경제 망가질 거다. 미국 경제 침체되고 미국 주가도 1분기에 가장 참혹한 현상을 보일 거다. 그러면서 1분기가 되면 현금 가지고 있다가 미국 주가 큰 폭으로 빠진 다음에 매수하라. 그런 그 주장이 지난해 12월만 해도 팽배했죠. 그런데 현실은 경제 전문가들 예상과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구인난도 심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은 더 청구 건수가 작아지고 있고, 또 미국 상장기업 영업 실적을 공개하니까 이번에도 뭐 4분기입니다. 68 내지 70% 가까이는 어닝 서프라이즈고, 전문가의 예상대로 하면 어닝 쇼커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의 경제 전문가도 그렇고 한국의 경제 전문가도 그렇고 경제 현상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금리와 실업률 관계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금리와 구인난 관계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고, 금리와 상장기업 영업 실적 관계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고,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경제 전문가들의 수준이 미국도 한국도 비슷하거나 한국은 훨씬 더 심각하겠지만은요. 여하튼 지금 우리 실물경제 활동을 하시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또
실물 경제 경험까지 했다고 하는 교수들이 뭐 미국 경제 분석이 안 되고 한국 경제 분석이 안 되니까 한국도 2021년도 부동산 매수하라는 사람이 99%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1년 반 정도 지났나요? 모두 다 경제 전문가들 때문에 희생이 됐죠. 애꿎은 청년들은 그 연끌 해가 주택 구입했는데 거의 뭐 대부분이 다 깡통 계좌로 전락할 거예요. 제가 부동산 가급적 뭐 언급을 안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마 대한민국 아파트는 뭐 거의 100%가 2019년 이후 분양 가격 이하로 떨어질 거로 봐요. 분양 가격에서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는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분양 가격 책정 방법이라든지 주택 가격 결정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분양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를 분석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잘 모르면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두 다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뭐 결국 피해자는 국민경제가 피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시청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피해가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한 하루 이틀 됐네요. 그 포유 환율 연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경제 침체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그 해도 기업 이익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죠. 다만 전분기 대비 조금 감소하는 기업들은 뭐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쉽게 하면 어닝 쇼크 기업까지도 영업 실적은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업 실적이 플러스로 유지되는 한, 즉 고용을 하더라도 영업 실적이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는 한 기업은 고용하죠. 그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경제학자이면서 경제 전문가가 아니냐. 미국 연준 의장이 그 기준금리 1월에 0.25% 인상하면서 한 얘기도 그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없다. 맞는 얘기예요. 왜? 기준금리 5%까지 인상한다고 경기 침체 온다는 주장에 논리적 근거가 크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전망과 달리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감소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상하고 실업률 관계 분석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임금 인상이 기업 영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느냐라는 거죠. 더구나 임금 인상하면 소비 여력을 향상시키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기업 영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 기준금리 수준이 뭐 5%라고 하고요. 과연 높은 수준인가라는 거죠. 임금 상승,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재점검을 해야 된다. 과연 이것이 그 실업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기준금리 수준이냐. 5%까지 인상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주식시장 실패, 채권시장 실패, 실물경제 분석 실패. 그래서 미국 경제 뭐 침체 온다는 얘기를 아무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금리 하나만 보고, 그것도 시장금리가 아니고 기준금리 하나만 보고 뭐 미국 경제가 침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는 조만간 3%대 물가 상승률 수준에 이제 도달한다는 것이 이제 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기업에 불리한 것이냐. 연구 입장에서는 3%대 물가 상승률은 기업에게 유리한 물가 상승률이다. 왜? 임금을 5%는 인상해 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이 수입이 많죠. 중국부터 뭐 멕시코, 우리 애플 같은 데는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기가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하니까 과연 이 신흥 통화 가치 하락을 하면 미국 수입 물가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리고 상장 기업의 영업 실적으로 이어지느냐, 이런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실업률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증가할 거다든지 실업수당 청구권자가 증가할 것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검토는 없고 오로지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미국 경제도 망가지고 미국 기업도 망가지고 장시작 그럴 것이라는 10분 논리는 전입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그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